박근혜 대통령께서 억울하게 조작 탄핵이 되신 지 벌써 7년이라는 세월이 다 돼갑니다. 그동안 몰랐던 조작들이 속속 밝혀지면서 탄핵에 가담했던 인물들이 오줌을 질질 지리면서 빠져나갈 방법을 구성하고 있는 가운데 드디어 국정농단의 도구로 쓰여졌던 문제의 태블릿 PC 계약서 위조의 당사자이자 탄핵 핵심 주범 김한수 전 행정관의 행적을 조선비지에서 단독으로 터뜨리면서 탄핵의 진실이 밝혀지는 중요한 시점에 이르렀습니다. 다른 영상의 김하수가 그동안 뭐라고 자빠졌었는지는 여러분들께 방송을 통해 말씀을 드렸고요. 오늘 방송 내용은 박근혜 대통령 주변을 얼쩡거리면서 대통령의 눈과 귀를 벌게 하고 탄핵 주범 김하수 전 행정관을 은닉해줬던 유용어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아무런 근거도 없이 유용하 변호사를 제일 먼저 정리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유용한 변 비롯해서 청와대 참모진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진심으로 위하는 사람들이라면 대통령을 억울하게 탄핵시킨 태블릿 PC가 최서원식의 명전 최순실 씨 것이 아닌 김하수 전 행정관의 것이라는 게 밝혀졌으면 가장 기뻐해야 되는 게 정상 아닙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영하를 비롯한 몇몇 참모들은 이것을 아직까지도 은폐하는 것을 넘어서 진실이 밝혀지는 것을 두려워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냐고요. 유용하는 박근혜 대통령을 변호한다고 스파이로 기어들어와서 헌법재판소에서 탄핵이 신속하게 진행되기를 위해 온갖 짓거리를 해왔던 인물이고요. 지금까지도 탄핵의 스모킹건으로 쓰여졌던 태블릿 조작을 은폐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했던 인간입니다. 정상적인 변호사라면 응당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이 조작됐다. 이런 사실과 증거가 밝혀졌다면 그 증거를 토대로 그걸 또 내세우면서 국민께 폭로하고 탄핵은 이러이러해서 잘못됐다고 해야 되는데 이자는 정반대 행태를 보여주면서 박근혜 대통령을 이용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자신의 출세만을 위해 살아왔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탄핵 주범 김한수를 즉 간접적으로 변호를 도왔고요. 심지어는 도망자 신세의 김하수와 같은 사무실을 써왔었습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의 대구 달성 사저를 매입한 과정에서도 대통령의 친남동생인 박지만 씨와 친인척들이 집값을 만들어 매입을 시도할 때 유영하가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으면 된다 이렇게 하면서 박지만 씨의 돈을 거절 그리고 가로세로 연구소의 돈을 받아 사전을 매입 이것으로 얼마나 박근혜 대통령께서 난처한 상황에 처해져 있었습니까? 이것뿐만이 아니라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고 지지하시는 그런 국민들의 편지를 엮은 책 그리움은 아무에게나 생기지 않습니다. 이 책의 수익금을 어디에 어떻게 썼는지도 국민들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주장뿐만이에요. 책의 저자도 가로세로 연구소라고 했다가 유용하로 했다가 나중에 문제가 되니까 박근혜 대통령의 존함을 사용했는데 이것도 따지고 보면 박근혜 대통령께서 쓴 책이 아니니까 당연히 저자가 될 수 없는 책이라는 겁니다. 아무튼 이런 유형화가 태블릿 조작을 밝히려는 세력과는 완벽하게 반대의 노선을 보이면서 탄핵 주범이자 태블릿 PC의 실사용자로 밝혀진 김하수 전 행정관을 지속적으로 두둔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의 눈과 귀를 가리기로 마음을 먹은 모양새였는데요. 유용화가 진정으로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이 잘못됐다고 생각한다면 또 변호를 하려고 붙었으면 정말 너무 상식적인 문제 아닙니까? 당연히 태블릿 관련 면담 요청을 거부할 이유가 있겠습니까? 지금 싹 다 밝혀진 상황에서 밝혀지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같이 노력을 해야죠. 밝히려고 남정법률사무소에 근무를 하는 유용한을 찾아가서 김하수 관련 면담을 요청해도 거절 여러 차례 태블릿 PC 관련 문자나 취재 전화도 거부 심지어요. 제 전화도 안 받고 제 문자도 씹어버리는 인간입니다. 물론 뭐 받고 싶지 않으면 안 받을 수도 있는 거죠. 그거 같다 뭐라 그러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언제까지 이럴 수 있는지 한번 보자고요. 현재 조선 비즈까지 단독으로 김한수의 문제를 보도하고 있고요. 거의 태블릿 조작법이라고 인정하는 분위기에다가 김남국 발가상화폐 문제 즉 위메이드에서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는 김한수 재판도 나오지 않고 피하는 도망자 노미 북해까지 11차례나 최근까지 들락날락거리는 그런 문제도 싹 다 밝혀진 상황 태블릿 PC 조작 증거들이 100% 밝혀진 상황 SK 최태원 회장과 JTBC 측도 거의 기부업을 하고 있는 상황을 유용하 역시 인지하고 있을 것이고 모르면 몰라도 오줌을 지니고 있을 것이 확실합니다. 유용하 변호사는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 심판과 형사재판의 대표 변호사를 맡았었습니다. 유용하는 변호인단이 태블릿 PC와 관련해서 김한수를 증인신문할 때 담당 변호사가 준비해온 질문을 대거하지 못하도록 가로막아 변호인단 내부에서도 말이 많았던 그런
인물입니다. 이후 조용한 변호사가 자신의 사무실에 김한수를 데리고 있었다는 폭로가 있었고요. 이 당시는요. 국민 수백만 명이 주말마다 서울광장에 태극기를 들고 나와가지고 태블릿 PC의 진실을 외치던 그런 때라는 겁니다. 제가 손가락이 모자랄 만큼 이 방송을 통해 가지고 태블릿 조작에 대해서 다뤄왔고요. 법원 사실 조회를 통해 김한수가 태블릿 PC의 실 사용자임을 확인했습니다. 또 논리정연하게 근거를 제시하고 방송을 해왔죠. 당초 김한수와 검찰은 태블릿 PC가 최소 오실 것이라면서 법인카드 자동이체 알리바이를 내세웠고 김한수는 자신의 회사인 마레이 컴퍼니 명의로 태블릿을 개설해 돌아가신 이춘상 보좌관에게 전달했고 이후엔 법인카드 자동 이체였으므로 자신은 태블릿에 대해 전혀 모른다고 주장했고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돌아가신 분들에게 싹 다 그냥 입주상 보좌관에게 다 덤핑을 씌우고 자빠졌어요. 검찰과 법원은 이러한 김한수의 주장을 인용해 태블릿 PC는 영혼의 것이라고 판단했지만 최근 항소심 법원이 카드사의 사실 확인을 요청한 결과 태블릿 계약서에 적힌 법인카드에는 자동이체가 설정된 사실이 없었고요. 만약 검찰과 김한수가 계약서를 위조했다면 뭡니까? 증거 조작이 되는 거예요. 다 밝혀졌어요. 증거 조작입니다. 이제는 특히 김한수는 법인카드로 납부된 탓에 태블릿 PC의 전화번호도 모른다고 주장했지만 이것마저도 거짓으로 싹 다 드러났고요. 법인카드로 자동이체가 되지 않아 녹음 미납으로 이용이 정지된 태블릿 PC 요금을 본인이 직접 반납부하고 해지하고 사용했던 그런 증거들이 다 밝혀져 있는 상태입니다. 한마디로 요금을 납부한 사람은 다름이 아닌 김한수였다는 것도 밝혀진 상태고요. 김한수는 처음부터 끝까지 태블릿 PC 요금을 전부 자신의 개인카드 신한카드인가 그걸로 납부해왔던 겁니다. 그것도 일시불로 태블릿 PC라는 것은 원래 김한수 자신이 청와대 업무를 보기 위해서 본인의 개통을 했고 요금도 본인이 냈고요. 실제로 자신이 사용한 겁니다. 그런데 박근혜 대통령과 최성훈 씨를 국정농단으로 엮기 위해서 자신이 사용했던 태블릿 PC를 최소화 씨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서 SK 신규 계약서를 탄핵 검사들과 머리를 맞대고 위조했던 것이 밝혀진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원본을 놓고 옆에다가 SK 최태원이 한 장 줬나 보지 거기에다가 옮겨 적은 거야. 자 한마디로 최소원 씨가 사용한 것으로 둔갑시키기 위해 자신이 납부한 결제 방법을 바꾸는 시도를 한 겁니다. 그게 바로 SK 신규 계약서를 새롭게 만드는 과정에서 문제점들이 드러난 거고요. 아무튼 이런 상황에서 태블릿 조작범이자 탄핵주범인 김화수 전 행정관을 비호하고 박근혜 대통령 측근에 기생하면서 대통령의 눈가기를 가로막고 있는 유영하 변호사 역시 빠져나갈 출구가 없는 상황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자신들의 죄를 국민들께 사죄하고 속죄한다면 어느 정도 선처가 되겠지만 이렇게 버틴다고 버텨질 것이 아니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SK 최태훈 회장이라든지 김한수라든지 유용한 변호사 좋은 감정이던 악감정이던 그럴 이유가 뭐가 있겠습니까? 오죽하면 잘못된 게 너무 명백하니까 울분을 토하면서 내 모든 것을 걸어 갖고 이렇게 수년 동안 싸우겠습니다.